일단 농지법 볼게요. 그러면 111페이지 볼게요. 111페이지 봅니다. 농지법 두 가지만 볼게요. 농지는 두 문제가 나와요. 꼴랑 두 문제라 제가 1년에 농지법은 총 강의하는 시간이 4시간도 안 돼요. 오늘은 제가 5분만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웃기는 건 농지법은 제가 그렇게 얼마 강의도 안 하는데 아무리 적중을 못해도 50%를 적중해요. 엄청나죠? 한 문제. 50% 적중입니다. 그렇죠? 농지법은 그냥 그때그때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정말 여러분 제가 높아지면 자꾸 얘기하는데 하라는 것만 해. 괜히 앞서가지 말고 거기다가 퍼져 힘들어서 남는 것도 없이 그냥 남은 시간 있으면 쉬어. 그리고 나중에 여름쯤 되고 봄, 가을 되면서 할 내용이 정말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베이스를 잘 닦는 게 할 일인 거야. 그렇죠, 여러분? 고액들. 그럼 봐요. 농지법은 말 그대로예요. 이 오늘 배울 건 농지의 정의와 농업인에 대한 정의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 농지와 농업인을 모르면 대화가 안 돼요, 일단. 얘를 먼저 알아야 볼 거야. 아마 그리고 2월 말쯤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농업법인도 보고 무슨 위탁경영, 임대차 뭐 등등등 소유 차차 볼 거야, 조금씩. 그 다음에 5, 6월에 가면 나중에 농업진흥지역이나 뭐 농업 전용 하나하나 볼 거야. 하나씩. 그러면 여름 지나면서 완성이 되어져 된 거야. 그리고 9월부터 또 드립다 돌리면서 보는 거야, 이제. 알겠죠? 거기 기본 맥락입니다. 왼쪽에 볼게요. 농지의 기본적인 정의를 보면 뭐라고 나와요? 전답과수원. 이거 좀 봅시다, 여러분. 전답과수원의 지목이어야만 농지이겠는가? 아니, 전답과수원이나 그 법적 지목의 외에 불구하고 실제로 시작. 진짜로 뭐라고요? 실제로 진짜로 그렇죠?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한다? 그럼 농지예요. 그럼 전답과수원의 지목이 아니어도 실제로 농작물 재배주로 쓴다, 다년생 식물의 재배주로 쓴다면 그거 농지다. 오늘 이것만 알아도 훌륭해요. 그렇죠? 농지의 정의는 꼭 전답과수원의 지목만이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전답과수원이건 그 외의 지목이건 동그라미 실제로 농작물 경작, 다년생 식물의 재배주로 이용된다면 그걸 농지라고 한다. 그러면 밑에 기흥, 니은, 디귿 묶어보시면 그러면 농작물 경작지의 니은번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 뭐라고요?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거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로 본다? 농지로 봐죠. 다년생 식물의 재배주로. 그리고 세 번째 형광펜 조경, 관상용 수목, 묘목. 시작. 조경, 관상용 수목, 묘목. 이런 것을 재배해도 이걸 다년생 식물의 재배주 농지로 봅니다. 근데 문제가 나오는 건 별표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걸 제외한다는 거죠. 시작.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단지 있죠? 사시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나무 심어져 있어요? 안 심어져 있어요? 그거 농지예요? 아니에요. 조경 목적으로 정말 식재한 거는 농지가 아니죠. 하지만 조경 관상용 수목과 묘목을 재배를 해, 조경업자가. 그건 농지지. 하지만 정말 조경 목적 식재되어 있다면 그건 농지가 아니지. 안더스탠드? 그거 나온 게 한두 번 나왔던 얘기. 하단 부분에 농업인 좀 봅시다. 농업인. 농업인은 참 중요해요. 농업인이어야 농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농업인은 첫 번째 봐봐요. 1번하고 3번이 일단 제일 중요한데 1번은 봐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1년 중에 며칠 90일 이상을 농작업에 종사한다면 이걸 농업인이라고 해요. 근데 주의할 건 이거 중간에 또는 5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또는 앞쪽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다. 그리고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한다. 앞뒤 하나만 맞으면 돼요. 물어볼게요. 한 3번 나왔는데 3,0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어요. 3,000.
근데 1년 중 80일을 농업을 했어요. 농업인입니까? 앞에가 맞으니까. 3,000에 80일.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900에 100일. 이게 맞잖아. 100일. 뒤가 맞잖아. 앞뒤 하나 맞으면 돼. 동시만족은 아니야. 됐죠? 그리고 고정식 온실 같은 건 330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봐줘요. 고정식 온실은 비닐하우스라 시설비가 투하된 거니까 330 이상만 돼도 봐줘요. 됐죠? 그리고 축산업을 하는 자도 농업인이 됩니다. 축산업을 하는 자도 3번인데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 가금, 꿀벌이를 사육하거나 또는 마찬가지 또는 사육하거나 1년 중에 얼마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를 해요. 그러면 이것도 농업인으로 봐줘요. 축산업 하는 자들도 농업인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그럼 일단 대가축은 2마리, 중가축 10마리, 소가축 100마리, 가금 1천수, 꿀벌이 10군이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걸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대가축은 뭘까? 소 같은 거. 이거 소. 그 다음에 중가축은 우리 친구들. 돼지. 소가축은 염소 같은 거나 토끼 이런 거, 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닭, 오리 얘기하는데 그건 가금이에요. 가금이 집, 가의 새 금자예요. 집에서 키우는 새를 가금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 겨울마다 가금류 AI 나오잖아. 가금류. 집에서 키우는 새를 가금이라고 하거든요. 가금 1천수 이상. 그렇죠. 그 다음에 꿀벌이에요, 말벌이에요? 말벌이는 사육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꿀벌이를 사육하지. 꿀벌이 10군이 이상이에요. 알겠습니까? 외울 때 이럴게요. 대중소 20백, 대중소 20백, 가금 1천 꿀벌 10. 시작. 대중소 박자 좀 맞춰봐. 대중소 20백, 가금 1천 꿀벌 10. 시작. 대중소 20백, 가금 1천 꿀벌 10. 알았죠? 어떤 분도 물어보대. 쌤 그러니까요. 이게 또는이니까 2마리,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119군이 하고 또는 120일인 거죠? 이런 분이 있어요. 동물농장을 해요. 동물농장을. 뭐라고요? 대가축 2두 이상 사육하거나 120일 이상. 중가축 12 이상 사육하거나 120일 이상.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거 다 하면 동물농장이라 큰 규모의 대형업체야. 이해갑니까? 됐죠? 그 얘기들. 연간 판매액은 얼마? 12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요. 주말체험 영농 보이죠? 요번에 그 LH 직원들이 하도 탈법을 해가지고 주말체험 영농의 정의와 내용이 많이 개정이 됐어요. 그럼 주말체험 영농은 뭐라고 나와요? 농업인이 아닌, 동그라미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서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업을 경작이나 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거를 뭐라 한다? 주말체험 영농이라고 하고요. 그 주말체험 영농이 21년 8월 17일 개정된 옆에 써봐, 화살표하고 써봐. 8월 17일 옆에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아닌 지역. 됐죠?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요번에 그 LH 직원이 탈법을 하도 해가지고 주말체험 영농을 구라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고급 정보를 막 이용해가지고 농지라는 걸 뭐가 되어진다? 막 뭐다? 아름답게 정책 알아가지고 미리미리 개발 땅에 사가지고 주말체험 영농이라고 돈을 버는 거야. LH 직원들이. 말 되게 많았잖아. 그래가지고 찬바닥에 앉아있어 지금 다. 그렇죠. 그래서 오해 말게 주말체험 영농은 다음에 하겠지만 농업진흥지역의 외의 지역에서만 이제 가능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해해 보시면 돼요.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주말지역 명령 이제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 뭔가 사건이 터지지 나는 불안해 죽겠어. 난 대장동 사업 터질 때도 또 개발법 엄청 바뀌겠구나. 예상이 어긋나질 않아. 연말을 안 넘기고 그거 하니라고 다른 거 안 나오고 있나 봐. 그것 때문에 얘기하느라고. 다른 법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지금. 그렇죠? 어쨌건 그러면 1일 학습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그림책은 아까 몇 페이지야? 주택법 92야 3이야? 92 91부터 요번에 그림책이 좀 늘어가지고 페이지를 다시 외워야 돼. 나도. 그렇죠? 느는 바람에. 됐죠? 그림책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책 다 팔렸대요. 읍대요 또. 환장하겠네. 그렇죠. 벌써 없대 벌써. 작년보다 속도가 빠른 것 같아. 나가는 속도가. 그렇죠. 참나. 머리가 잘 말렸어 오늘. 잠깐 봐보시고요. 그러면 주택의 단지 좀 봐봐요. 그럼 봐요. 주택단지면 주택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부분을 건설한 일단 토지를 뭐라 부른다? 주택단지라고 하죠. 다음은 별개단지로 봐주겠다. 21.8도죠. 뭐하죠? 21.8도 고자철. 시작. 21.8도 고자철. 보입니까? 91페이지 왼쪽 그림 있으니까 확인해요. 21.8도 고자철. 시작. 나눠주면 다른 단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읽어볼게요. 1번. 1번 빵꾸는 뭐예요? 그렇지. 주택단지죠.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 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끊어주고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 토지를 말한다. 제가 이렇게 일일학습을 통해서 원조문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의 원조문을 프린트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서 찾느라 시간 버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일일학습만 잘 봐줘도 아주 훌륭하다고. 그렇죠? 그날 명심하시고. 다만 모는 폭 20m 이상 일반도로 21, 8도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고자철,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로 분리된 토지는 동그라미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 2번입니다. 주택단지를 형편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걸 뭐라 하지? 뭐? 동구? 동구는 내 친구야. 뭐라고요? 주택단지를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건 공구라고 하지. 봐봐. 공구. 네, 공구. 그지? 주택단지를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하며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참 1번, 2번 다 정말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택단지를 나눠 진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 공구별 분해 시행. 한 번 더 얘기해. 하나의 주택단지라고 하더라도 나눠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걸 공구라고 한다고. 알겠습니까? 요즘에 짓는 단지들 뭐 수천 세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시공도 한 번에 하기 힘들어 사실은. 그래서 분할 시행할 수도 있으니까 공구의 개념이 언급이 되어지는 거죠. 원래 과거에는 1000세대 이상일 때 500세대 이상으로 분할이었거든. 개정됐어 이게. 그렇죠? 600세대 이상일 때 300세대 이상 분할로.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면 되죠. 그 다음 내용에서 보시면 되고요. 3번입니다. 이건 92페이지 되겠죠? 그러면 용어정이 나옵니다. 92페이지. 이 법의 주택의 종류, 단독, 단, 다가, 공동, 연세대. 단, 다가, 연세대. 이거죠. 그러면 3번. 주택법령상 주택으로서 단독주택의 종류는 단, 다가. 그럼 뭐야? 다가구 주택이야. 공동주택, 연세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연세대. 페이지 넘겨 빨랑. 92페이지 있어. 보면서 해야 돼. 일일학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림책을 잘 보려고 얘를 보는 거야. 알겠어요? 의도를 오해하면 안 돼. 얘를 보는 이유는 뭐다? 그림책을 잘 보려고 하는 거라고. 눈으로 확인해.
그래서 단다가 아 연세대. 시작. 단다가 아 연세대. 맨 위에 있잖아. 거 봐. 못 찾잖아. 뭐라고요?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공관하고 기숙사는 뭐가 아니다? 이 법의 주택이 아니야. 공급 분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으로 쓰이는 건 뭐야? 준주택, 오단오기, 준주택, 오단오기 준주택. 왜 안 해? 오단오기 준주택. 왜 누차 얘기하지만 난 다 알아. 뭐라고요? 여러분이 외워야 돼. 그 점. 점점 나만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 나 혼자 하니까. 큰일이야 이거. 봐봐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국민주택의 정의죠. 그러면 92페이지 왼쪽 파란색이 보일 거예요. 국민주택. 국민주택의 정의 얘기할 때 오해하지 말 거 공적 자금의 투입이 있는 거란 말이야. 뭐라고요? 공적 자금의 투입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국가지자체의 재정 관련된 니은번을 물어본 거야. 이해갑니까? 그러면 볼게요. 문제 4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뭐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주택으로서 동그라미 수도권.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1세대 85 이하래. 그러면 국민주택이 맞지. 제가 2월달 가서 또 다른 질문 내줄 거야. 그래서 국민주택은 어떻게든 간에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항상 수도권인지 수도권이 아닌지 잘 봐야 돼.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민주택은 자금과 규모가 부합하는지를 봐야 돼. 그래야 적합한 답이 나와. 알겠습니까? 한 번 더. 국민주택은 자금과 규모의 동시만족이 되어야 되니까 꼭 그 점을 유의해줘라. 그 다음에 5번. 5번은 92 왼쪽 밑에 도시형 생활주택. 시작. 5번.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 됐어요? 국민주택 규모 해당하는 주택으로 동그라미 도시지역에 건설한 주택을 말하며 무엇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형편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이게 마지막에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주택 이러면 참 못 알아봐 이거를. 그러니까 문장을 앞에를 기억을 못해. 그렇죠? 뒤에 가면 또 헷갈린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은 정말 많이 읽어봐야 연습이 되는 거예요. 많이 읽어봐야. 그렇죠? 그 정도 해당 내용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92 오른쪽 위에 있는 부대, 복리, 기간, 간선. 네 가지 시설을 물어본 건데 뭔지 볼까요? 6번.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뭐다? 부대시설이고. 부대시설이란 말은 딸렸다 이런 얘기야. 뭐라고요? 부대는 뭐다? 딸려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 왜 건축법에서 건축물 얘기할 때도 딸려 있는 거 포함한다고 했잖아. 마찬가지야. 딸려 있는 게 부대시설인 거야. 복리시설은 생활복리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뭐라고 나온다? 아하.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은 뭐고? 복리시설이다. 어놀 경로당은 복리 이랬고. 시작. 어놀 경로당은 복리 금리빨이나 의식이 팔아오 라고 얘기했었고. 이런 게 다 삥 꽂는 거야 지금. 삥 꽂는 게 뭐야? 미친 거야?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 북마크 하는 거야. 북마크. 내가 중간중간 다 노래 부르는 게 뭐냐면 다 북마크야. 삥 꽂는 게 미친 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알았죠? 오해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그림책도 왜 중간중간 색깔을 다르게 하잖아. 그래야 어딘지 알아. 92페이지 볼 때도 파란색 파란색. 그럼 딱 보이잖아. 국민주택이. 파란색 구분이 안 돼? 어쨌건 7번입니다. 93페이지 왼쪽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은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 내지는 증축. 대수는 10년 이상, 증축은 15년 이상.
이해갑니까? 인걸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건 뭐가 되어진다? 리모델링은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데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3개층, 그 다음에 14층 이하면 2개층까지 허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개층, 2개층, 3개, 2개 쓰면 되겠지. 됐고요. 8번입니다. 건설합시다. 건설한다면 사업주체가 주택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하죠. 사업주체가 주택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시작. 사업주체가 주택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96페이지 왼쪽 위에 보입니다. 그러면 8번입니다. 8번 둘째 줄 끝에 형광펜 거봐요. 등록하여야 한다. 8번 둘째 줄 끝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또 다음 페이지에 봐봐요. 11번 끝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11번 끝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지 8번 끝에 등록해야 한다는지를 구분하라고. 8번은 뭐야? 등록사업자. 11번은 뭐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셨죠? 서술어를 봐야 주어가 보여. 알겠죠? 문장 읽을 때 서술어 먼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8번 봅시다.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까먹지 마.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96 왼쪽 메뉴에 써 있습니다. 96 왼쪽 메뉴에 써 있습니다. 됐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야. 사업주체 등록사업자 얘기하는 건지 사업계획 승인규모 얘기하는 건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조합으로 갈까요? 9번입니다. 주택조합 종류는 지직리, 시슬리 안 해요? 지직리예요. 지직리, 왜 안 해? 지직리, 지역, 직장, 리모델링. 지직리, 시작. 지역, 직장, 리모델링이야. 그러면 소유자가 만드는 조합이 뭐지? 리모델링. 어제 어떤 분이 소유자가 만든 조합이 뭐지 했더니 지모델링이래요. 지역을 보다 급선회한 거죠. 지모델링. 아, 못 살아. 리모델링의 소유자가 만드는 조합이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 중심으로 하는 게 지역조합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 누구인가를 받죠? 시군구인가를 받는데, 대지의 소유권 같은 걸 확보해야 인가받는 게 지역 직장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97페이지 보시면 그 조합원 수가 나올 거예요. 구성. 그러면 최소한의 몇 명이 돼야 되느냐? 구성. 최소한 인원이 돼야지 지역 직장은 토지를 사겠지. 그래서 주택건설 예정세대 얼마? 50% 이상으로서 2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시작.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의 50% 이상으로서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하지만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한다고 했지? 왜? 리모델링 조합은 이미 공동주택 소유자야. 그러니 조합원 수는 필요 없어. 땅 살 이유가 없거든. understand? 됐죠? 한번 또 물어볼게요. 우리 조합이 3가지가 나왔어. 봐봐. 나 좀 봐봐.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조합이 있고, 정비법에 정비조합이 있고, 주택조합이 있었어. 이 3가지 조합을 나중에 계속 비교해봐야 되는데, 도시개발조합은 7명이었고, 정비조합의 추진위원회 5명이었고, 지금은 20명이에요. 이 3가지 비교하셔야 돼. 이렇게 해봐. 3. 도시개발조합 7명, 정비조합 추진위원회 5명, 지금 주택조합 지역직장 20명이에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다 비교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기억하시죠? 7, 5, 20이에요. 7, 5, 20. 어떤 분이 35인데요.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7, 5, 20이에요. 알았죠? 확인하시고. 지금 구구단에 오는 거 아니야. 한번 보시고요. 그 정도. 그래서 본다 한다면 내용에서 문제 9번은 50% 20명. 10번입니다. 주택상환사채 발행이겠죠? 99 왼쪽 위. 99 왼쪽 위. 그러면 일단 자금 확보를 위해서 사채를 발행하자.
주택상환사채 누가 발행한다고? 토지주택공사 아니면 보증받은 등록사업자인 거야. 읽어볼게요. 그러면 11번 10번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보증받은 등록사업자로서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다면 누구 승인받으라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상환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제가 99 왼쪽 중간에 얘기했죠. 그럼 3년은 언제까지야? 입주시까지지? 공급계약 체결일까지야. 입주시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거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11번이 되어지겠죠. 아니다. 그리고 주택상환기간은 몇 년? 3년 초과할 수 없는 거고요. 11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 102페이지. 11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 10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그 다음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 더 물어봐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국장이 있나요 없나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는 국장이 있잖아. 거기 바로 밑에 있잖아. 그러면 국가 토주공사업주체일 때랑 330만 이상이면 국장이 승인하기도 하죠. 그렇죠. 하지만 건축법의 허가권자에는 국장도가 없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그래서 80페이지 있으니까 같이 비교하라고 했고. 그렇죠. 하란 대로 해요. 하란 대로. 그렇죠. 그래야 빨리 완다. 됐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12번 봅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108페이지 봅시다. 왼쪽 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108페이지 왼쪽 위에 봅니다. 그럼 투기과열지구는 누가 정한다? 국장이나 시도지사. 조정대상지역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그러면 12번 둘째 줄 형광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뭔지 알아야 쓰지. 투기과열지구야. 그러면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주어겠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이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만. 그럼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전매제한 맥시멈 기간은 맨 위에 5년. 등기 칠 때까지지만 5년 되도록 등기가 안 됐다면 전매제한 끝나. 조정대상지역은 맥시멈 3년. 등기 칠 때까지지만 3년 지나도록 안 되면 전매제한 끝나. 알겠습니까? 두 개 비교하면서 좀 봐주면 됩니다. 농지법으로 갑시다. 111페이지. 농지법 111페이지. 농지에 대한 정의와 농업인에 대한 정의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13번 답은 뭘까요? 농지. 농지란 전답과 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에 불문하고 실제로 진짜로 시작 실제로 진짜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죠.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된 토지인데 조경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으로서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된 토지를 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조경 관상용 수목으로 정말로 조경 목적 식재한 건 제외하겠지만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해보고 14번은 둘째 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도 농업인이 됩니다. 형광펜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도 농업인 됩니다. 그럴 때 대중소 20백 대중소 20백 가금 1천 꿀벌 10 시작 대중소 20백 가금 1천 꿀벌 10 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일단 유튜브 보면서 정말로 1월 달에 매주 한 번은 봐야 돼요. 그럼 봐봐요. 다시 한번 가만히 있어봐. 1번만 있어봐. 제가 유튜브에다가 7개의 일일학습을 강의 자체를 올려놨어요.
이상곤 권익공법 TV 와서 구독해놔야 알람이 울려요. 뭐가 들어오면. 그러면 들어가서 7개씩을 매주 목요일마다 1시간 반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1월, 2월, 3월, 4월 갈 때 아무것도 안 쌓여요. 바닥이 맨날 허당이야. 이거를 매주 한번 적어도 봐야 돼요. 여유 되면 2번 추천. 여유 되면. 근데 어려우면 다른 과목 안 하고 하는 건 안 돼. 다른 과목 하고 시간 남을 때 하면 괜찮아. 만약에 뭐 세법 날인데 세법하고 시간 남았어. 그럼 해도 괜찮아. 그렇죠? 우리 토요일 날 수업 없잖아. 그럼 토요일 날은 보강 잡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그러면 여러 가지 들으시면 돼. 그렇게 다 들어야 돼. 하나만 들으면 안 돼. 7장 전체를 들어야 돼. 내 말 때 나셨죠? 그럼 다음 주는 꼭 만나 뵙고, 다음 주는 준비물이 기본서 가져와야 돼. 1, 2월 달은 그림책하고 기본서야. 내 말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서에 관련된 조문하고 문제 관련된 거 몇 개 풀어줄 거고, 그림책에 있는 기출도 좀 풀어줄 거야, 이제 1월부터는.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